아이스타킴입니다. 어,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였었죠. 건축 심의까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건축 심의는 어떤 세대로, 몇 세대로 어떻게 지을지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하나 그냥 뭐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상기 뉴타운에서 상기 2구역이 5월이나 아니면 6월쯤에 관리처분 아니라 건축심의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투자를 이제 하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시행 인가는 재개발의 윤곽이 나오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건축심의가 이제 끝이 나면은 그 다음은 사업시행인가라는 걸 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너희들 사업시행 이제 진행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사업시행인가예요. 쉽게 뭐 표현을 하자면은 스케치를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통상 이제 시공사 선정들이 이제 좀 들어가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기부 체납 이거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 배치 이것도 정리가 이제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평형 결정을 이제 조합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자이,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레미안 등 이곳에는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지는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유망한 사업장일수록 일군 시공사끼리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공사들이 각각 조합원들한테 뭐를 해주고 어떻게 해줄 테니 우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외부 사람들한테 그 사업장이 더욱 알려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유는 시공사 선정이 되는 그 모습이 더욱더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원들한테 평형 신청하라고 하는데, 음, 이미 건축심의 과정에서 몇 평 나오고 몇 세대 나오는지 다 정해졌죠?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평형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조합원들은 높은 층 우선으로 배정받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사업장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건립가가 높은 순서대로 넓은 평형 우선권을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상관없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용두 5구역이 뭐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뭐 프리미엄이 1차적으로 많이 붙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계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안전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많이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이게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사업장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감정평가사들이 조합 신청을 한 집들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합 신청 안 한 집들은 현금 청산을 받고 떠난다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각각의 집을 가격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내 집이 얼마의 돈으로 평가를 받는 시기죠. 그리고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던 매수자들의 경우는 그냥 프리미엄을 예상만 하고 들어갔던 시기였는데, 이때가 되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줬는지 덜 줬는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게 얼마나 맞았는지 당연히 긴장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도 중요한 단계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정확하게 프리미엄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요. 이제 명확한 재산 평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프리미엄은 예상만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이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알게 되면서, 알게 된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요. 그러니 위험 부담이 적어지면서 반대로 프리미엄이 오르는 시기가 이때쯤인데,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동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함을 택할수록 그래도 프리미엄은 더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비례율, 권리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 비례율이란 거는요, 그냥 저는 다 쉽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이 그냥 100이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이상 넘어갔을 때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사업성이 안 좋아져서 내가 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요, 내가 감정 평가를 내 집을 1억을 받았다고 이제 칠게요. 근데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내가 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업성이 안 좋아서 비례율이 90%로 떨어졌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 계산 방법대로 감정가가 나온 거에서 비례율을 곱하는 게 권리가액인데, 이거를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입주 시 내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분담금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은 게 좋은 거겠죠. 제가 내일은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더 개선돼서 더 매끄럽고 더 보기 편하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이스타킴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